지난 목요일 FOMC 기자회견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대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에 배포된 보도자료에서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시사하는 문구가 새로 들어가 시장의 기대가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기대가 실망으로 되돌아오기까지 30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파월 의장은 작심한 듯이 금리 인상 중단은 시기상조이고 최종금리는 더 높아질 것이며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갈 길을 가겠다고 매파적 발언들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기자회견의 후폭풍으로 채권금리가 폭등하고 뉴욕 증시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커스 정례톡은 이번 FOMC 후폭풍으로 주춤해진 금리 정책의 방향 전환, 즉 피벗은 정말로 언제나 가능할지, 그리고 앞으로 금리 예상 경로와 투자 시장에서 저점 형성을 위한 조건, 그리고 투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정례톡의 우보 박사입니다. 오늘은 먼저 요즘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금융 용어로 널리 쓰이는 피벗의 의미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용어에 익숙한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 한 번 더 복습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전적으로 피벗은 축을 중심으로 회전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다 인플레이션 실업 등 경제 지표의 변화에 따라 금리 인하로 금리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피벗이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 각국 중앙은행들이 거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금리 인하로 방향 전환, 특히 전 세계 경제에 영향력이 큰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 피벗에 관심이 고조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번 11월 FOMC 결과에서 핵심 포인트만 짚어보겠습니다. 이 보도 자료에서 가장 눈에 띄는 문구가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이번에 새로 삽입된 내용입니다. 여기 밑줄 친 부분을 한번 번역해보면 향후 금리 인상 속도를 결정할 때 지금까지의 통화 정책으로 누적된 긴축 효과가 경제 활동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시차와 경제, 금융 변화 등을 고려할 것이다. 이 문장은 금년 3월부터 사상 유례 없던 초고속 금리 인상 대행진에 지쳐 있었던 월가의 전문가들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시장은 이 문장을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 또 금리 인상 중단과 금리 인하로의 방향 전환, 즉 조기 피벗의 신호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보도자료 발표 30분 후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시작되자마자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파월이 더욱 강한 매파적 모습을 드러내며 대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기자회견에서 파월의 발언 내용의 요지는 앞으로 금리 정책 방향이 slow for higher, 즉 금리 인상은 천천히 하되 최종 금리는 더 높게 끌어올릴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금리 인상 중단은 시기상조, 설익은 통화 정책에 매우 신중하라는 것이 역사적 기록, 임무를 달성할 때까지 우리의 길을 가겠다. 30분 전 보도자료의 흐름을 이어가기는커녕 완전히 거꾸로 돌려놓았습니다. 12월에 금리 인상 폭을 50bp로 낮추고 내년 초에 금리 인상 행진이 끝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한꺼번에 무너져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냉온탕을 오고 간 분위기는 고스란히 뉴욕 증시에 투영되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현지 시간으로 오후 2시는 FOMC 보도자료가 배포된 시간입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수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 분위기는 정확히 30분간 유지되다가 파월의 기자회견이 시작되자마자 2시 30분부터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다우존스 마이너스 1.55%, S&P 500 마이너스 2.5%, 나스닥 마이너스 3.36%로 급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도 국채 금리가 급등하여 극심한 혼조세를 보였고요. 장단기 금리의 역전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여기다 파월 의장은 물가 상승이 결정적으로 하향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해야 피벗이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사상 유례 없던 초고속 금리 인상의 행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근원 물가가 상승하는 등 인플레이션 성적표는 좋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벗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경기 침체에 대해 그 누구도 모르고 금리 인상으로 연착륙의 문이 좁아진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어느 정도의 경착륙을 감수해야 된다는 의미죠. 여기 파월의 어깨 위에 앉아있는 매와 파월의 만화 얼굴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안경 너머 파월의 시선이 매우 날카로워 보이네요. 한편 여기 사진에 레리 서머스는 일찍이 하버드 대학 최연소 정교수가 되었고요. 클린턴 행정부 말기에 재무부 장관을 지낸 후 하버드대 총장을 역임했습니다. 이러한 경력으로 미국의 학계는 물론 정계에 두루 영향력이 큰 인물입니다. 최근 서머스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인터뷰에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실업률이 6%까지 올라가야 한다. 또 그 정도의 실업과 경기 침체를 감수하지 않고서는 인플레이션 안정을 달성할 수 없다라며 연준의 더 강력한 긴축 정책을 다그치는 듯한 거침없는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여기 이 그래프는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상충관계를 나타내는 필립스 곡선입니다.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실업은 시소 게임이라고 했지요.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면 실업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파월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고통, 즉 페인입니다. 이 필립스 곡선 위에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몇 가지 조합을 그려봅시다. A점은 현재 상태를 나타냅니다. 9월 인플레이션은 연준이 중시하는 물가 지수인 개인 소비 지출 PCE 기준으로 6.2%입니다. 지난 금요일 발표된 10월 실업률은 3.7%이고요. 서머스는 연준이 목표로 하는 장기적 실업률 중앙값 B점의 4.4%는 너무 낮다고 주장합니다. C점의 6%까지 실업률이 높아져야 비로소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현재 A점에서 C점까지 가려면 갈 길이 한참 멀어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약 120만 명이 일자리를 잃어야 한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파월 의장은 자신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그 길을 가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경기 침체입니다. 이것은 금리 인상으로 피해갈 수 없는 뜨거운 감자이죠. 여기 왼쪽 그래프에서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향후 1년 이내에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23%에 달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확률이 30% 선을 넘으면 회색 막대로 표시된 경기 침체에 빠졌습니다. 오른쪽 데이터를 하나 더 볼까요? 비영리 민간 연구소인 컨퍼런스 보도의 자료는 더욱 심각합니다. 향후 1년 이내에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이 96%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향후 경기 침체 가능성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를 알려주는 선행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장단기 금리차가 매우 민감합니다. 역사적으로 10년물과 2년물 국채 금리가 역전되면 여기 회색 막대처럼 대부분 경기 침체로 이어졌기 때문이죠. 여기 적색선에서 1978년 이래 총 7번 역전되었고요. 이 중에서 1998년을 제외하고는 경기 침체에 빠졌습니다. 지난 7월 6일부터 본격적으로 역전이 되었고요. 11월 3일 현재 마이너스 0.57%입니다. 1982년 2차 오일 쇼크 이후 최대 역전 폭이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마이너스 0.12%의 5배입니다. 청색선의 10년물과 3개월물 금리차는 경기 침체에 더 민감합니다. 3개월물이 단기에 근접하여 연준의 금리 정책을 더 신속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역전되기 시작하여 11월 3일 현재 마이너스 0.11%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앞에서 경기 침체 확률 데이터에 이어 여기서의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향후 경기 침체 가능성을 한층 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가볍게 지나가기만을 기대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금리 예상 경로와 금리 정책의 피벗 시기를 전문기관의 분석 자료로 전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은 블룸버그 자료인데요. 청색선이 11월 FOMC 이후의 금리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란색 선은 11월 FOMC 이전의 예상 경로입니다. 최종금리가 4.6%에서 5.2%로 높아져 상당 기간 지속되다가 3분기 9월을 전후로 금리 인하로 돌아서는 피벗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른쪽 노무라 연구소 자료는 최종금리가 5.5%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피벗 시기는 블룸버그와 비슷합니다. 다만 향후 인플레이션과 고용지표의 추이 및 경기 침체의 도래 여부와 강도에 따라 피벗의 예상 시기는 언제라도 변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주식시장의 저점일 것입니다. 산토리 펀드의 설립자 나일스는 S&P 500을 기준으로 바닥이 형성되려면 최소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피벗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982년 이후처럼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일 때는 연준이 피벗을 하기 전에 바닥을 먼저 찍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처럼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는 반대로 연준이 피벗을 하고 나서 주식시장이 바닥을 형성했습니다. 지금이 40년 이래 고인플레이션으로 후자를 따르고 연준의 피벗이 내년 9월에 있다고 가정하면 내년 2에서 3분기가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주식시장의 바닥이 언제 올지는 맞출 수 없습니다. 가장 높은 가능성을 찾아볼 뿐입니다. 한편 여기 블룸버그 보고서에 따르면 1957년부터 2020년 기간 중 경기 침체가 총 7번이 있었고요. S&P 500 바닥과 공급자 관리 협회, 즉 ISM이 발표하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즉 PMI의 저점이 상당한 일시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차 월수가 닷컴 버블 때를 제외하고 마이너스 2개월에서 플러스 4개월로 근소합니다. PMI가 40 이하로 바닥까지 밀리면 주식시장의 저점이 지나가고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금년 9월 현재 PMI는 50.9로 아직 양호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경기 침체에 따라 PMI가 더 하락하면 바닥을 확인해보고 주식시장의 저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때가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으나 정확한 바닥은 아무도 모르므로 PMI 저점을 전후로 분할 매수가 최선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 그리고 연준의 피벗 시기와 투자 전략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11월 FOMC 결과 발표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문구가 새로 도입되어 시장의 기대를 한층 높였으나 뒤이은 파월의 기자회견은 금리 인상 중단을 시기상조라고 일축하며 한층 더 매파적 방향을 드러냄으로써 시장에 거센 후폭풍을 일으켰으며, 둘째, 향후 연준의 금리 경로는 금리 인상 속도는 느리게, 최종 금리는 높게로 요약되며 금리 정책의 피벗 시기는 내년 상반기에 5에서 5.5%의 최종 금리에 도달한 후 상당 기간 고금리가 유지되다가 3분기 9월 전후로 예상되나 인플레이션의 하락 추세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셋째, 주식시장의 저점을 형성하기 위해서 최소한 연준의 피벗이 필요하며 공급자 관리 협회가 발표하는 PMI 저점을 전후로 시장의 바닥을 통과한 역사적 사례가 많았으므로 대내외적 불확실성과 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 유연한 분할 매수 전략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 블로그 우후부의 경제나무 링크에 들어가면 영상 전체 방송 대본을 읽어볼 수 있으니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포커스 그레톡은 돈과 힘이 되는 경제나무를 키우며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향해 우보만리를 걸어갑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